라스푸틴과 1917 러시아 혁명, 1917년 2월 혁명과 로마노프 가문의 통치 종식. 제1차 세계대전은 장기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군사 충돌로 유럽의 사회 경제뿐 아니라 그간 축적된 기술과 기계화된 군사력, 인력이 맞붙어 충돌한 전례 없는 전쟁이었다. 전하의 소용돌이는 유럽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러시아는 물론 어느 국가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폭력이 그들을 감싸나갔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 러시아 내부의 항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중의 적대감은 그들의 적인 외부를 향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주의적, 민족적 단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독일에 대한 적개심이 차르 정부에 대한 충성심으로 환원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국민을 정부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차르 정부의 태도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는 러시아 내부의 국내 정세와 큰 관련이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쟁이 파국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낀 것은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였다. 전쟁 개시 5개월 만에 러시아군은 40만에 달하는 병력을 잃었고 100만에 가까운 병력이 부상을 입었다. 새롭게 충원되는 신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배치되었고 이는 이들이 전선에 배치되자마자 전사하는 악순환으로 돌아왔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인력 손실에 국한되지 않았다. 러시아 경제는 파탄을 향해 갔다. 우선 러시아군에서 소비하는 총과 군수품, 피복과 식량은 금세 동이 났다. 당시 러시아 육군의 제식 소총인 모신나강 소총은 엄청난 양이 보급되었지만 비숙련 전투 인원에 의해 바로 손실되기 일쑤였다.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는지 독일군은 러시아군에게 노획한 모신나강 소총을 제식병기로 채택해서 활용할 정도였으며 러시아는 자국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서 프랑스와 미국에서 총을 생산해 보급해야만 했다. 이러한 보급 상황은 러시아군의 약화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1915년 중반 무렵에 러시아군의 25%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선으로 배치되었다. 그들은 전사자의 무기를 주워 쓰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 병사들은 자신들이 군인은커녕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차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되었다. 1915년 봄부터 러시아 군대는 계속해서 퇴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술적으로 계획된 퇴각이 아닌 적군에 의한 수동적인 탈영 등에 의한 것이었다. 러시아군의 엄청난 물자 소모와 패퇴는 러시아 내부 경제도 붕괴시켰다. 징병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본적인 소비 물품의 공급 부족,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정부의 전쟁 채권 남발은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도시 하층민들에게 가파른 물가 상승은 생존의 위협이었으며 결국 수도인 상트페테부르크 당시 페트로그라드에서까지 공급 부족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당시 경찰의 보고서는 하층 계급의 폭동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혼란한 상황에서 차르 정부는 하층민의 불만을 수습하고 내부의 국력을 모아 고착화된 전선을 타파해야 했다. 그러나 차르 정부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실수를 범했다. 국가자원을 동원할 때 여전히 관료주의적이고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고 일시로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을 억압했다. 상황이 악화되어 감에도 니콜라이 2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을 농민 출신의 성자 라스푸틴에게 의지해 해결하려 했다. 그 결과 많은 러시아인들은 황후의 정부인 라스푸틴이 러시아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정부를 향한 불만은 결국 라스푸틴에 의지하는 황제를 보면서 폭발했다. 라스푸틴에 대한 소문과 행실을 참다 못한 일부 극우파 귀족은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라스푸틴을 암살하고 궁정 쿠데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보다 대중혁명이 먼저 발생했고 러시아의 전국은 혼란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1917년 갑작스러운 대중혁명으로 인해 제국 정부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혁명으로 인해 수도인 상트페테부르크는 폭동과 시위로 인해서 혼란에 휩싸였다. 수도는 식량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늘어가는 파업자 수로 인해서 인산인해였고 파업과 시위 현장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파견된 군병력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동조하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수도에는 더 이상 예비병력이 없었다.
당시 니콜라이 2세는 전선에 가 있었기에 다른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수도로 진격시키지 못했고 결국 수도에서 제국 정부의 권위는 쉽게 무너졌다. 많은 제국의 관리들은 몸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1917년 2월 26일 의회에 해당하는 두마에서 의원들은 제국 정부의 해산령을 무시하고 저명 인사 20여 명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상황의 흐름을 인지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굴복했다. 3월 2일 자신의 동생인 미하일에게 제국 황제의 자리를 양위하고 자신과 아들 미하일의 퇴위를 발표했다. 그 다음날 미하일은 제헌의회에 권력을 넘겨주고 퇴임했다. 이렇게 로마노프 가문의 러시아 통치는 종식되었고 러시아 임시정부는 미국 및 다른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으며 승인되었다. 러시아 임시정부는 2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8개월간 존속하였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부였으며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민족과 계급의 통합을 위해서 급진적 개혁에 착수했다.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이 선포되었고 사형제 폐지와 정치범들이 석방되었다. 또한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이라는 선거 원칙에 기반하여 선거가 준비되었고 토지 개혁 작업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정부 역시 작업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1917년 러시아를 괴롭혔던 식량 부족과 전쟁이라는 고비를 넘지는 못했다.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계속해서 참패하고 있었으나 임시정부는 계속 전쟁을 유지하였다. 또한 토지개혁에서도 확실한 약속 없이 의회에 사안을 넘김으로써 농민의 지지를 얻는데도 실패했다. 더욱이 계속해서 고물가가 지속되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해 도시 노동자의 지지 또한 얻지 못했다. 재정이 해체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와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임시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던 사이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세력인 소비에트는 점차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대중을 통해 지지 기반을 넓혀나갔고 점차 임시정부의 목을 죄어가기 시작했다. 높아져가는 대중의 좌절감과 불안감은 러시아 임시정부가 품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었다.